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치열한 한 주를 보내셨다면 이 시간 주식 라운지에서 쉬어가시죠. 주식은 진지하게, 이야기는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일들의 연속이었죠. 이 7월 한 달 동안에만 사이드카가 23번,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무려 6번이나 발동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시장의 분위기가 몇 번씩 바뀌게 되면서 투자자분들 많이 또 마음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7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과 또 AI 투자 확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하면서 이번 주 주말은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 흐름이 8월 달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8월 달에는 어떠한 대응 전략들도 세워봐야 될지 1시간 동안 주식 라운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토요일의 주식 라운지 시가갭 전략의 김대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이 마지막까지 정말 예측 불가능했던 7월이었습니다. 정말 살면서 이런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한 반등으로 또 마무리가 되었어요. 네. 무려 시총 상위 5종목 중에 또 3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번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00포인트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만큼 이 7월의 주수가 가장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한 달 동안 코스피가 34% 넘게 빠졌던 만큼 아직까지 계좌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올라갔으니까 또 따라가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매매 전략들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요. 변동성 장세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전문가님의 기법이 있었죠. 인사와 함께 전문가님의 기법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대호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주말 방송에서는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 너무나도 힘들었던 7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어저께 시원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마무리가 돼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 한결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인사드릴 수가 있었죠. 자,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냐면은 금융시장에 있어서 위기는 늘 기회였다. 가장 큰 폭락 뒤에 가장 큰 상승이 나온다. 수익의 크기는 공포의 크기다. 절대로 시장을 떠나시면 안 된다. 인내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곧 가장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이제 어저께 그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좋습니다. 이제 반등 시원하게 한번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 정말로 이제 중요한 위치에 왔고요.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중요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방송만큼은 끝까지 보셔가지고 어려운 시장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선물들도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대범투자자문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전문가님, 많은 증권방송 보셨을 겁니다. 다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저만의 좀 특화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금융공학을 제가 전공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면밀하게 좀 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하다. 뭐 감이나 운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 분석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그렇게 높은 성과를 해왔다. 그중에서도 저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매우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이 시가갭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시장에는요. 좀 무규칙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을 전략으로 이용하신다라면은 매우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된다 말씀드릴게요. 먼저요. 갭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이 뭐냐면요. 전날 종가 대비해서 오늘 시가와의 이 차이 있죠? 가격 공백. 이것을 바로 갭이라고 합니다. 뭐 주식이라는 게 뭐 유동성이 뛰어나죠. 매일매일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전날 종가 근처에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특별한 사유들로 인해서 오늘 시가가 이렇게 갭이 발생되면서 시초가 자체가 뜨면서 시작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것에 좀 집중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갭 이후에 흐름이 강하다라면요. 저는 주도주로, 대장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뭐 궁금하실 겁니다. 갭은 알겠는데 몇 퍼센트 떠야 하지만 이게 의미가 있냐, 진짜 강한 종목이 뭐냐? 저는요, 4%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해서요, 4%, 오늘 시가가 4% 이상 떠야 됩니다. 왜냐면요, 주식이라는 게 글로벌 증시가 서로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 미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미증시의 변동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요, 이 4% 이상 하루에 4% 이상 올랐다라는 것이죠. 시초가가요. 큰 폭의 변동은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신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활용해서 전략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4%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개장 전 호재가 시가갭을 만들었다. 삼성전기라는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큰 초대형주죠. 그런데요, 6월 9일 화요일 날요, 전날 대비해서 이렇게 갭이 떴죠. 시초가가 들어 올라가면서 발생했죠. 그리고 그날 종가가 무려 18% 급등 마감했는데요. 알고 보니까요. 그날 개장 전에 증거사 레포트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삼성전기 목표가가 23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개장 전 호재가 시가갭을 만든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이렇게 시초가 자체가 들어 올라가면서 시작하는 것들은요,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호재가 있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우린 그러한 전략들을 좀 잘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시가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시가갭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갭이 여러 개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요, 이 돌파갭과 눌림갭이 중요하다. 말씀드릴게요. 먼저 돌파갭 설명드리기 앞서서 주식에는 저항선이라고 있습니다. 주가를 억누르는 저항선이 있을 텐데요. 저항선을 이렇게 장중에 돌파하는 것. 장중에 이렇게 돌파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요. 시초가 자체를 저항선 위에 갭으로 찍고 올리는 것. 이렇게 갭으로 돌파하는 게 있는데 상승 힘은 갭으로 돌파하는 게 더욱 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돌파갭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항선이 있죠? 뭐 장기간 이어진 박스권의 상단이라던가요. 아니면은 전 고점 또는 특정 매물대가 가득 쌓여져 있는 그러한 구간이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갭으로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신호다. 새로운 추세가 열린다. 새로운 가격대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식 언제 많이 팔고 싶으시죠? 언제 파시죠?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요. 지긋지긋하게 몇 년 물려 있다가 이제 본전이 되면 탈출하겠다. 그런 말씀 정말로 많이들 하세요. 자, 그런데 돌파갭이 나오게 된다면요. 오늘이 신고가인 거잖아요. 전고점 뚫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수익입니다. 모두가 다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을 좀 너그럽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적다.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전고점도 돌파했겠죠. 하지만 많이 올랐음에도 더욱더 가는 게 주식의 특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나면요. 천장이 열리면서 급등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매물 부담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돌파갭 잘 활용하셔야 된다. 많은 헤지펀드들에서요. 이러한 신고가를 활용한 그런 전략들도 하고 있다. 그래서 매수가 매수를 더욱 부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돌파갭 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파갭 사례로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스퀘어, 하이닉스의 지주 회사죠. 지난 한 달 정도간의 이런 횡보 구간을 마치고 6월 15일 날 이렇게 갭이 보이죠? 갭이 보이고 나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갭 이렇게 두 번이나 또 나오는 것 보이시죠? 시가가 이날 5.96% 시작했고 이날 종가 대비해서 최대 상승률이 54.9%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돌파갭과 함께 눌림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 상승장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나오겠지만 지금 신고가가 나오기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이겠죠. 자, 아무리 멋진 종목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강력한 종목이라 하더라도요. 이렇게 큰 상승이 있고 나면요. 가격이 떨어지는 이 가격 조정이라던가 아니면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라도 나오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눌림 구간에서요. 어느 날 20일 이평선, 20일 한 달 동안의 가격 평균이죠. 기술적 분석가들 사이에서는요. 매우 중요한 심리선이기 때문에 생명선이라고도 불릴 만큼 중요한 선인데 이 근처에서 이렇게 4% 이상 뜨는 갭이 발생됐다라는 것은요. 저는 주도주가 이제 눌림,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러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주도주가 재상승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갭이라는 건 호재가 있다라던가 강력한 힘인 것이잖아요. 시초가를 4% 이상 들어 올리는 것이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매수세가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돌파갭, 신고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눌림 구간에서도 갭을 보게 된다면 매우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큰 하락이 나왔죠. 너무나도 힘들었던 7월 달이었죠. 시장 자체가 무너졌어요. 종목도 무너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모든 추세가 다 꺾이죠. 그래서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이나 차트가 없죠. 그런데도 그런 구간에서도 우리는 갭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파르게 기울기가 가파른 폭락, 하락 구간에서는요. 갭이 나오지 않아요. 공포가 커져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요. 갭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울기가 완만해질 때, 점차 하락의 캔들, 폭이 짧아질 때, 그럴 때 이제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과정에서 갭이 나오게 되고 어느 날 이렇게 4% 이상의 눌림 갭이 발생됐다. 그렇게 된다면요, 저는 이 아주 긴 터널, 하락의 긴 터널을 멈추는 변동성이 좀 축소될 수 있는 그러한 신호로도 좀 해석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많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도요. 갭이 언제 뜨는가, 종목에서도 시장을 이끄는 대형주들에서 갭이 언제 뜨는가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의 힘이 어느 정도가 있구나, 그렇게 좀 파악하실 수가 있다. 저는 이러한 하락장에서 급락 구간에서 갭도 매우 의미가 있다.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눌림갭 사례 한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 기업이죠. 후성. 6월 5일 날이요.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이렇게 갭이 발생됐죠. 갭이 발생되고 이날은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했기 때문에 지수에 연동되면서 이렇게 음봉은 나왔지만요. 그 뒤로 이렇게 빠르게 포착 후에 102% 큰 폭의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나오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갭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들 아셨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제가 갭으로 종목들을 판단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아주 엄격한 기준에 세 가지 프로세스를 다 통과한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왜냐면요, 주식시장 정말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정말 무자비한 이런 시장 속에서는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가 갭. 갭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종목의 그 섹터의 힘을 파악할 수가 있다. 강한 종목의 신호다. 이게 나왔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은요, 그 뒤에 기업이 있어요.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업의 펀더멘탈, 내재 가치를 좀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이 세 가지가 투자의 3대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뭐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정말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하죠. 결국은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예요. 인기 투표 같아요.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라는 말이 있어요. 주식시장은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것,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것, 그런 것들은 뭐 우리 사람이 몸무게가 증가하면 저울이 높게 나오듯이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면 주가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 좋아요. 1번, 2번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주가라는 것은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더라도 바로 그렇게 올라가긴 어렵거든요. 주가 상승에 촉매가 있어야 된다. 주가 상승에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왜냐? 저 김대호 전문가 아주 욕심 많은 전문가입니다. 바로 올라갈 주식을 찾기 위해서 이런 모멘텀도 있어야 된다. 모멘텀은 테마랑은 좀 달라요. 테마는 그 주가를 유지하는 유일한 힘이겠지만 이거는 그냥 옵션이에요. 되면 알파예요.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종목들이에요. 시가갭이랑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면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종목을 발굴해내려면은 최고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방송에서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시장 정말 어렵죠? 저의 20년간의 시장 경험과 금융공학 기술이 집약된 그러한 결정체, 주식시장의 큰 호랑이, 저의 이름을 따서 대오갭이라고 붙였거든요. 대오갭 검색기가 뭐냐면요, 갭이 뜨고 거래대금이 집중된 종목이에요.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HTS 상에서요, 뭐 잠깐 수식만 입력하면요, 한 번에 다 나오실 수가, 한 번에 다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 그냥 제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 입장하시면 분들께 확인하실 수 있게 드리고요. 자, 선물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무료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차트 많이 보시죠? 차트에 종목명만 입력하면요, 갭 4% 이상 갭이 나온 게 다 보여요. 한 번에. 어느 종목이 우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갭이 많이 나오죠. 우하향, 소외주들 갭이 없습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수식만 입력하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부방 문자 참여 시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시장을 좀 돌이켜보면 이 연이은 급락과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또다시 급락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시다가 결국에는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이 시가갭 전략은 시장 속에서 또 하나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4% 이상의 갭 상승을 중심으로 눌림갭과 또 돌파갭 전략을 활용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큰 호랑이라는 의미의 이 대호갭 검색기를 통해서 강한 종목과 주도주들을 빠르게 선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토대로 또 전문가님께서 방송 말미에 공략주들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기법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실제로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이 시가갭 전략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어떠한 종목들이 포착이 되었고 어떠한 흐름들을 보였는지 이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제가 갭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의 검색기에 과거 사례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나왔고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라는 기업이죠. 올해 정말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죠. MLCC랑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이죠. 4월 8일 날요. 4월 8일 날 긴 이런 기간 조정을 맞추고 이렇게 돌파 갭이 나오게 됩니다. 돌파 갭이 나오고 나서요. 그 뒤로 이렇게 가파른 우상승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돌파갭 발생 후에 상승 추세가 가속화되었다. 포착 후 최대 상승률 370%가 나왔다. 왜 이렇게 많이 크게 올랐냐면요. 단순한 그냥 전자부품 기업에서요. 올해는 이제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죠. FCBGA를 통해서 AI 반도체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각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경이로운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갭이 많이 발생되는 종목들 우리는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 보통 구조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익이 급증하는 기업들, 기업의 펀더멘탈이 급격히 상승되는 그러한 종목들, 슈퍼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에서 갭이 많이 발생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돌파갭 사례 한 종목 더 살펴볼게요.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 중에 하나죠.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종목이죠. 4월 14일 날이요. 4월 14일 날 긴 조정을 마치고 이렇게 돌파 갭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나왔다. 포착 후 최대 상승률 170%. 경관 흐름 보이시죠? 가장 갭이 많이 나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올해 시장을 이끌었던 그러한 대장주죠. PSK, 반도체. 반도체 이익 증가폭이 가장 컸고 반도체의 갭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반도체 장비주죠. 4월 15일 날 조정을 마치고 이렇게 돌파 갭이 나왔고 그 뒤로 148%라는 최대 상승률이 나왔다 말씀드릴게요. 자, 눌림갭도 중요하죠. 특히 요새 같은 조정장에서 눌림갭 많이 나옵니다. HPSP, 반도체 장비주죠. 20일 이평선, 빨간색 이평선에서 이날 6월 9일 날 눌림갭이 발생되고 나고 수직으로 빠르게 상승하죠. 61% 포착 후 최대 상승률 나왔다 말씀드릴게요. 자, VM, 반도체, 식각 장비주죠. 6월 4일 날 빨간색 선, 20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갭이 나오게 됩니다. 그 뒤로 포착 후 75.6% 상승 흐름 말씀드리겠습니다. K시텍,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6월 9일 날 이렇게 20일 이평선
갭 나오고 나서 가파른 상승 흐름, 눌린 게 발생 후 87.9% 최대 상승 흐름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의 가치에 대한 모멘텀으로 또 반도체가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손실을 좀 줄이고 앞으로 있을 반등의 기회들을 좀 잡아보기 위해서요. 이 전문가님의 대호갭 검색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단기간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 상승까지 올릴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할 수 있는 도구들이었죠.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을 보면은 좀 더 반등은 강하게 나왔지만 8월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오랜 시장 또 시간들을 이렇게 짚어보셨던 만큼 다음 시장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이제 또 중요한 시간이 왔네요. 자, 시장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그 어떠한 종목도 그 어떤 전략도 시장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아셔야 된다. 다행인 것은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물반 고기반 기회가 넘치는 장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크로에 대해서는 잘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주간 지표, 월간 지표가 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굵직한 것들만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글로벌 빅테크들, 주요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좀 완료됐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까지. 아마존은요, 어제 미증시에서 15%가량 급등했었죠. AI로 인해서 투자뿐만이 아니라 수익성이 좀 증명되면서 놀라운 상승률이 나왔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요. 메모리 가격 부담에 따른 향후 실적 우려감이 좀 커졌다.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글로벌 빅테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AI 투자 지속된다. 축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에는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이미 글로벌 빅테크들은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이미. 왜냐면요. 수십조, 수백조 원 이미 다 썼습니다. 이미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AI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요. 그 기업은 순식간에 아주 큰 폭락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AI는 계속해서 시장의 우려감은 있지만 계속 상승하는,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시장의 우려감은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AI 투자를 통해서 이제 수익성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해요. 역사적인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가장 큰 상승은 가장 큰 폭락 뒤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어제 코스피가 한 17% 정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런데 제가 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 곧 나온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물론 하루 이틀 정확한 최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상승은 가장 큰 폭락과 붙어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뒷장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코스피 연간 영업이익 800조, 900조 이렇게 벌고 있어요. 그런데 수익성은 뛰어나는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 수준은 매우 낮죠. 주가 수익 비율 PER로 했을 때 08년 금융위기의 최저점보다도 낮다.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시스템 위기, 자본주의 종말, 08년 금융위기. 그때 그런 소리들이 들렸을 때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이하까지 수직으로 정말로 대단히 공포스러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금 낮아요. 이익이 08년도와 동일하다라고 가정한다라면은 코스피가 1000포인트 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 정도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단일 종목.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잖아요. 우리나라랑 좀 미국이랑은 좀 구조적으로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50%가 넘어가죠. 그런데 그 두 종목밖에 없어요. 단일 종목으로 레버리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요. 다른 종목, 현대차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키운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규제가 좀 강화됐죠. 어저께부터 이제 3천만 원 기본 예탁금으로 강화돼서 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이거 다 개인들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투자자들은요. 이미 파생 상품으로 레버리지를 비용 거의 없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품이 매우 좀 불리한 상품인데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추적 오차가 발생되거든요. 계좌가 높거든요. 장기간 보유하면요. 그래서 좋지 않았던 상품인데 이제 좀 규제가 강화되었고 시장의 변동성은 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자, 제가 왜 시장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은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돼서 나와요. 분산돼서 나오지 않아요. 예금처럼 꾸준하게 올라가는 자산이 아니에요. 어느 날 20% 폭등하고 어느 날 또 20% 빠지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이고 가장 큰 폭락 뒤에서는요. 놀라운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장에서 탈출을 한다라면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탈출을 하셔야 되고 또 폭등이 나오기 전에 다시 시장에 돌아와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바이 앤 홀드.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계속 투자. 사서 보유. 이 표는 S&P 500,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죠. 1988년부터 23년까지 36년 동안요. 1만 달러를 투자를 가정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 한 10%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계속 투자하면은 41만 7천 달러 정도 되죠. 그런데요. 1년에 10일이 아닙니다. 1년에 10일이 아니라 이 36년이라는 기간 동안요. 상승률이 높았던 단 10일만 시장에서 나가게 된다라면은 36년 수익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장에 머물러야 되고 더군다나 폭락이 나왔을 때 밸류에이션 저평가에 있을 때는 절대로 시장을 떠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 원래 이런 시장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시장이 워낙 어렵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상승은요. 가장 큰 상승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5천, 6천, 7천, 8천. 많이들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오시잖아요.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시장이 좋을 때 가장 큰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좀 괜찮겠죠. 수익이라도 좀 어느 정도 내니까요. 하지만 지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런 영역에서 큰 상승이 안 나옵니다. 주가가 꺾이고 하락해요. 뭐 15%, 20% 조정장 오고 공포감이 나오죠. 그러다 어느 날 서킷 브레이커 8% 이상, 지수가 10% 이상 급락이 나올 때 그때 매도 클라이맥스가 다 터지고 나면요. 팔 사람은 없겠죠. 팔 사람들은 다 팔았어요. 주가가 지수가 하루에 10% 넘게 빠지는데 그때도 안 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 팔 사람들이에요. 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제 그렇게 급등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최태원 회장님, SK하이닉스 매입도 있을 것이고 박현주 회장님 올 초에는 권하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삼전 닉스 저평가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 심리 개선이 있었겠지만 큰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는 거였고 제가 절대로 시장을 떠나시면 안 된다라고 정말로 목 쉬도록 말씀 계속해서 드렸죠. 너무나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중요해요. 이런 반등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마젤란 펀드라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펀드 중에 하나인데요. 13년간 27배 수익을 냈는데 이 펀드에 가입한 단 한 해도 손실이 난 적이 없어요. 연간 기준으로요. 절반 이상은 손실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는요. 이렇게 최고의 펀드, 최고의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면 수익을 낼 수 없어요. 변동성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변동성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시계열을 좀 우리가 좀 넓게 가지셔야 된다. 그게 바로 주식의 특성이다.
다만 힘들지만요. 주식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주식만큼 수익률이 높은 투자 자산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가 주식이에요.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시라. 자, 반도체. 가장 큰 반등이 나왔죠. 우리를 좀 힘들게도 했었지만 가장 큰 상승 뒤에 급격한 조정.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반도체의 이익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글로벌 빅테크들, AI 계속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AI 그냥 수익성이 뛰어난 우리 삶을 발전시키는 뭐 그런 기술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군비 경쟁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사서 계속해서 최신 무기를 탑재하고 AI 기술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 세계 시가총액, 지금은 뭐 애플로 바뀌었지만 엔비디아, 애플 그거 다 꺾고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수익을,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 위대한 나라잖아요. 반도체.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요, 지금 좀 사이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에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가격 급등, 반도체 부족에 따른 그러한 것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면요, 지금은 이제 가격에서 물량으로 P에서 Q로 넘어가는 단계다 말씀드릴게요. SK 최태원 회장님 5년 내로 웨이퍼 2배로 생산량 2배로 만든다고 했어요. 대규모 증설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선 공장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비부터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비 깔고 가동률 더 높아지면 이제 소재까지 전반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좀 퍼진다. 출하량이 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매출이라는 게 무엇이요? P 곱하기 Q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약간 완만해지고 있어요. 메모리 가격 상승세는 좀 둔화되고 있지만 대신에 이제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의 당분간 실적은 저는 긍정적이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피크아웃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 은행들 어떻게 얘기하죠? 코스피 이익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기본으로 상단을 10,000포인트 근접하게 10,000포인트 이상도 많고요.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게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가 가장 상승률이 높아요. S&P 500, 나스닥,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15년 말부터요. 10년이죠. 10년 동안의 투자 성과를 하게 된다면요.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우리의 투자 자산을 반도체를 꼭 편입을 좀 일정 부분은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반도체라는 것은요. 변동성이 가장 큰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누가 봐도 최고의 우량주잖아요. 반토막 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이번뿐만이 아니라요. 그러한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런데 반토막이 났다라는 건 무엇이죠? 50%가 빠졌다. 전 고점 대비해서. 전 고점 계속 돌파하면서 왔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전 고점 가려면요. 100%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100%.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반도체 가격 급등할 때가 아니라 조금 저점에서 산다라면은 훨씬 더 수익 크게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동성을, 반도체 변동성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우리의 전략으로 좀 활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힘들지만 반도체 좀 살펴보셔야 된다. 압도적으로 높다. 연평균 수익률이죠. CAGR.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 정도로요. 뭐 S&P 500 12%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반도체와 함께 같이 가다가요. 최근 들어서는 물론 어저께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도체, 종합 반도체가 제일 컸지만요. AI 데이터 센터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같이 가지만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 AI 캐펙스 견고하게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실적들 발표하고 나면서 시장의 수급이 좀 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와 함께 이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요.
AI 기술을 학습시키고 추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물어보는 것들 이미지 그려주고 답변 주는 그런 공장이에요. 뭐 전력, 냉각 기술, 반도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다 들어가죠.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문자 참여 시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던 대로 이 급격한 하락 뒤에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상승은 생각보다 짧은 기간 안에 또 집중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이제 또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반도체와 또 AI 데이터 센터 사업들을 중심으로 또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저평가 구간인 만큼 또 시장을 떠나시는 것보다는 8월에 어떠한 업종과 종목들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식 라운지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8월의 시작을 함께 열어갈 공략주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중요한 순간이고 시장 반등에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급격하게 지수가 반등 나왔지만 어저께 보셔도 아시겠지만 반등 어디서 나왔죠? 반도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강세장을 이끌던 것들이 조정 나오다가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할 때는요. 기존의 주도주가 가장 반등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들고 있지 않으신다라면 반도체는 뭐 필수적으로 그렇게 들고 일정 부분은 들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특징주 한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기법에 나온 특징주 한 가지 살펴볼게요. 원익 IPS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죠. 증착 장비죠. 자, 긴 조정을 맞추고 뭐 서킷 브레이커 2번씩 나오고 너무나 힘들었었죠. 그런데 어제 이렇게 강력한 반등, 시가 갭이 무려 18.2%나 급등하면서 나왔죠. 이거는 긴 조정을 맞추고 이제 갭이 뜬다라는 건 그때 동안은 갭이 안 나왔잖아요. 최근 동안은요.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다시 붙고 있다. 반도체 장비에 투자 P에서 Q로 넘어가는 소부장 시대가 오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다. 연간 영업이익이요. 당연히 반도체 사이클 좋죠. 158% 연간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자, 특징주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PSK, 반도체 소부장이죠. 세정장비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도 반도체 특성 말씀드렸죠. 조정 나올 때는 변동성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이렇게 갭이 뜨면서 시가 갭이 무려 24%나 갭으로 그렇게 출발했어요. 강력한 매수. 이 기업을 무조건 사야 된다. 빠르게 사야겠다라는 그러한 매수세의 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가 갭 들어 올렸고요. 반도체 장비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겠죠. 이 기업도 뭐 반도체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그러겠지만 사상 최대의 실적이 전망된다.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에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은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반도체 말씀드렸고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 좀 살펴볼게요. 네이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많이들 사용하는 그러한 플랫폼 기업이죠. 5.2% 최근 들어서 어저께 이렇게 갭이 발생됐고요. 이날 며칠 전에도 이렇게 큰 폭의 갭이 나왔는데요. 호재가 있습니다. 호재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전략적 투자, 지분 투자한다라는 것이죠. 1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죠. 이 기업 연기금이 제일 많이 들고 있죠. 연기금 그리고 블랙록 세계 최대 운영사 그거 이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 3대 주주가 되는 강력한 그런 호재가 나왔죠.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또한 올해 너무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 올해 상승폭이 높지 않아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뛰어나다. AI 플랫폼 필요하겠죠. 당연히 데이터 센터예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의 시작을 또 함께 짚어볼 유망한 종목들 3가지 말해주셨습니다. 원익 IPS와 PSK 그리고 네이버까지 말씀해 주셨던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3가지 종목 외에도 특별히 오늘 히든 공략주까지 전문가님께서 챙겨주셨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대망의 히든 공략주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정말로 또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이 방송에 나온 것이고 히든 특징주, 반도체 많이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 특징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히든 특징주는요. 저는 로봇 관련 기업이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가 분산 투자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업종도 분산 투자되고 종목도 분산 투자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론 제 생각에는 제 예상에는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였고 가장 반등 구간에서는 강력하겠지만 다른 수급이 퍼지는 어디로 돈이 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된다. 7월 중순 지나고 나서요. 이제 수급이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로봇 쪽으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로봇 기업들이 많죠. 수급이 좀 퍼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반도체로도 치고 나가고 시장의 수급이 집중되는 그러한 종목들 같이 같이 투자하신다면 뭐 좋겠죠. 로봇 감속기 국산화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모터의 속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힘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감속기, 그러한 뛰어난 기술력이 있고요. 로봇 산업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로봇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저 시가계 전문가죠. 올해요. 이번 달에 7월 달이었죠. 7월 달에 그렇게 시장 급락했을 때도요. 견고하게 주가를 방어했습니다.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견고하게 주가를 방어했고 갭 이렇게 연달아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서킷 나고 이렇게 힘든 구간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갭이 나왔다라는 것은 힘이 강력하다. 이거요. 제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요. 전략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시가계 기법 교육 그리고 지금 너무나 힘드시잖아요. 주식 너무 힘드시죠? 왜 혼자만 고민하세요? 뭐 친구분들한테도 뭐 집에 가족한테도 털어놓기 어렵잖아요. 저랑 같이 함께 해보시자고요. 제가 금융공학 전공 정말로 이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방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히든 공략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으로 짚어주셨고요.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은 전문가님 공부방 안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대호 3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공부방 안에서는 상승의 시그널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대호갭 검색기까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차트에 시가갭이 나타난 구간이 빨간 색깔 화살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도 종목들을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공부방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공간인 만큼 요즘 변동성 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공략해볼 종목까지도 전문가님께서 추가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8월의 투자 또 다시 새로운 기회들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방이 열려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대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주식 라운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주식 라운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